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테러가 자행되면서 영화 팬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이 보안 검색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기류 반입 자체를 사전에 막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테네시주 작은 마을의 한 영화관. 20대 남성이 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에 앞서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영화관 총격 사건은 모두 12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 영화관에서 발생한 묻지마 총기 사건은 모두 8건. 최근엔 발생 빈도까지 증가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ou never think that something like that would happen where you are, but I'm realizing now that it can be anywhere, anytime. 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체인을 가진 영화관이 보안 검색 강화에 나섰습니다. 관객들의 가방 검색을 의무화해 총기류 반입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객의 33%가 강화된 보안 검색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It is kind of a good idea though, because the guns and all that stuff, especially where you got the states where the guns are illegal to have guns and things in public areas. I think they should.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I mean, people bring in their bags because that's their own privacy. I can see if they searching for some type of, if it ever been like a violation in here or any type of bad situation, okay, then yeah. But if it's never happened in here, why should you search people's bags for? 이처럼 영화관 등 공공장소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뉴욕주 상원은 영화관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곳에 금속 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 발병 파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일 이후에 새로운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41일 만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뉴욕 레지오넬라균 파동은 지난달 10일 사우스 브롱스에서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뉴욕에서 12명이 숨지고 120명의 감염이 확진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냉각탑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철, 고지서를 보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막기 쉬운데요. 에너지 관련 당국과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의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면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단열에 필요한 보수 작업을 해줍니다. 문과 천장의 단열 설비와 절수 샤워헤드 설치, 보일러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요금의 20%를 절약할 수 있는 케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에 따라 또는 가족이 공공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전체 사용자의 35%가 신청 자격이 되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 지난해 신청자는 단 9만 명에 그쳤습니다. 저희 한국어 서비스 매트리얼도 준비되어 있고 온라인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는 라인도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오래된 에너지 소모가 큰 가전제품을 교체할 경우 리베이트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수거 프로그램을 신청해 오래된 냉장고를 처리하면 무료 수거는 물론 $50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또 새로 교체한 냉장고가 에너지 스타 인증 모델일 경우 추가로 $75의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으며 에어컨 역시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대 $200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LA 수도전력국은 과다 청구된 요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합니다. 수도전력국은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4,400만 환급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로 인해 각 가정에 평균 $10씩의 요금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garding class action lawsuit, where a number of individuals claimed that they had been overcharged, and the result of that resolution, among many aspects, is that they will get their money back. 이번 요금 과다 청구는 수도전력국이 새로운 고지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현재 LA시 검찰 등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환급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7%가 트럼프의 지명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2달 전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여론조사 결과인 27%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증시에 불어닥친 중국 경기 침체 여파는 오늘 정점에 달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동안에만 5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악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다 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겹쳤습니다. You know, it's a combination of fundamental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We've had some tough news. The Chinese economy is probably slowing. The U.S. Federal Reserve is getting more uncertain about when to raise interest rates. 이에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2.83%, 독일은 2.95%, 프랑스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여파로 시작된 하락세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수요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1% 하락한 40.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한편 시장에선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졌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시장 친화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 이후에 침묵을 유지하던 중국 당국이 남북한 모두에게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 대해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한반도 상황과 동향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관 국가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현재 사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停止任何可能导致局势紧张升级的行动。中方愿同有关方面一道，共同致力于半岛的和平稳定大局。 중국 정부가 북한군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물러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군 포격 도발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적 언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남북한 모두에게 자제와 함께 분쟁 해결을 당부해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북한이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로 다가오면서 한국군 당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예정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조태웅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한 시간이 이제 10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은 밤새 상황실을 지키며 북한군의 동향을 살피고 현재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늘 새벽에도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북한군은 전방부대의 화력 장비들을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진지를 점령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도발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등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한미연합 작전 체계도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고 주한미군 부대들도 비상 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항모 전단 등의 증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격 도발 당시 상황 수습을 위해 일시 중단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훈련반과 위기 대응반을 나눠 운영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조태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발 불안이 신흥국에 이어 선진국 금융시장까지 마비시키면서 확대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4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